유출을 한번 해보세요. 셀러들이 한 2년 전부터 엄청 붐돼서 엄청 하는 사람이 많아졌다가 현재 시장 상황을 보면 지쳐서 떠난 사람들이 많잖아요. 안 된다라고 하는 사람이 많고 매번 이 패턴이 반복됐거든요. 그러면 위탁하다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게 뭘까요? 조그맣게 사입하는 사람이 엄청 많아지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좀 꼼꼼히 보면 될까요? 신규 상품. 근데 그 공급자 코드 쳤을 때 상품 개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리고 상세 페이지나 썸네일이 좀 일치성이 있는데 좀 허접한데, 그러면 그 사람들 물건 가지고 있을 확률이 좀 높죠. 타는 사람도 많이 없을 거고 그 사람 제품. 그러니까 결국은 이 DB에서 모든 게 다 풀려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셀러주는 이렇게까지 생각하고 그 양측의 플랫폼들을 활용한다고 생각하고 셀러 플랜을 짜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욕만 하지. 지금 가공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다 계속 하루에 몇 개씩 조금씩 하고 있어요? 조금씩이라도. 조금씩. 아주 조금씩인가 보는데, 가공이 일단 이게 방향에 맞든 틀리든 많이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습관이 돼야 되거든요. 나중에 방법 딱 알고 해야지라고 하지만 지금 이거 해보면 알겠지만 방법이 따로 없어요. 어떤 마켓은요, 막 슬러시를 넣어도 잘 먹히는 마켓이고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계속 로직을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게 먹히는 데가 따로 있고요. 뭐 어떨 때는 진짜 단 한 개만 적어도 잘 들어올 때도 있고요. 차라리 분석이라도 잘 되게끔 독립형 키워드 가공은 계속 하셔야 되고, 우리 방법으로 뭐죠? A의 방법으로는 지속적으로 일단은 조금씩이라도 계속 해 나가셔야 되고, B랑 C랑 D랑 E랑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거는 정답이 없어요. 맞든 틀리든 일단 무조건 많이 만들어 놔야 돼요. 그리고 하루에 그 100개 하는 걸 만약에 지금까지 꾸준히 했다라고 하면 한 달 넘었죠. 한 달이라고 쳐도 하루에 100개씩이라고 하면 지금 못해도 한 3, 4천 개는 있을 텐데, 나중에 3,000개 해야지라고 또 시간을 보내면요, 그 시간을 또 죽는다니까요. 마진이 적든 많든 일단 주문은 들어올 거거든요. 지금보다 많아질 거예요. 계속 이 활동을 하다 보면. 그러면 더 못해요. 제가 장담하는. 지금 안 해놓으면 절대 못합니다. 하려고 생각조차 안 들고요. 지금 해놓으십시오. 지금 해놔야지 어쩌다 한 번씩 50개를 해도 막 오늘 무슨 큰 죄를 짓는 것 같고, 이 정도의 루틴을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지금은 시간이 제일 많을 때예요. 잘하고 못하고는 어차피 여기서 알려주고 여러분들끼리 스터디해도 팔아가면서 잡아나갈 수밖에 없어요. 본인이 느껴요. 본인이 느꼈을 때 내가 이 상품명으로 이렇게 하니까 잘 들어오더라, 어떤 마켓은 이런 식으로 하니까 잘 들어오더라라는 데이터를 가지고, 예를 들어 G마켓에서 그런 데이터를 본인이 찾았어요. DB 그대로 복사해서 사원님한테 드렸어. 그럼 사원님도 G마켓에서 잘 팔려야 되잖아요. 안 돼요. 이 업이 희한한 게요, 내가 팔고 있는 DB 그대로 줘도 그 사람이 내만큼 매출 절대 안 나옵니다. 그 방법이 정답이고 말고를 떠나서 선택할 수 있는 재료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건 지금밖에 없어요. 나중에 되면요, 그 많은 방법 중에 한 개 딱 선택해서 그냥 그걸로 그냥 계속, 그것마저도 안 하는 사람이 태반이지만 그걸로만 하려고 해요. 그래도 내 한 명 인건비 정도 나오게 될 때쯤이면 가공에 대해서 뭐 그렇게 딥하게 안 들어가요. 뭔가 사업 전반적으로 더 돈이 되고 덜 힘든 일을 하려고 찾으려고 하지. 지금 많이 좀 양산해 놓으십시오. 사모님 한 몇 개 정도 하세요? 좀 들락날락해. 한 번에 몰아갈 때 있고. 지금 평균적으로 몇 개 하는데? 지금 2,500개 정도 했으니까. 사모님 꾸준히 하시네. 사모님 계속 하고 있죠. 어제 몇 개? 그러니까 이제 1호님하고 2호님도 하셔야 돼요.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저희가 운명 공동체가 되려면요, 다 비슷한 수준으로 가야 돼요. 근데 사모님 아는 거 많죠? 사모님도 열심히 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입장에서 뛰어넘지 못할 벽이 아니에요. 왜냐면 그 정도로 DB가 고도화가 안 됐어요. 잘 파는 스킬에 대한 정보를 아는 거는 별로 중요치 않아요, 이 업에 대해서. 고도화된 DB를 가지고 있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우리 정말 파잘로 쪼개서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거 안다고 해서 월 1억 매출을 쉽게 달성할 수 있겠습니까? 우린 이런 거 엄청난 거 알아냈다 라고 얘기하면 비법처럼 보이겠지. 결국은 G마켓, 옥션 이런 오픈마켓들, 여러 오픈마켓들을 의지해서 판매를 하고 있으면 그 마켓에다가 돈도 많이 벌어줘야 되고요. 1년에 행위들이 누적이 됐을 때 이제 내가 어느 정도 자리 잡아 나가는 게 이쪽 섭리거든요, 사실. 그걸 뛰어넘을 수는 없어요. 내가 아무리 날고 엄청난 비법을 알았다고 할지언정 그게 또 오래 갈 수는 없어요. 특히나 스마트 스토어나 네이버 쪽에서는 절대적인 판매 방법처럼 뭐 몇 년씩 유지되고 이런 거 단 한 번도 못 봤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금은 지겨울 수는 있겠지만 반복된 작업을 지금밖에 못 한다고 생각하십시오. 지금 이런님 몇 개 정도 했어요? 500개 정도 했어요. 좀 더 많이 하셔야 돼요.
하셔야 돼요. 이제 솔루션 쓰는 것도 이제 어느 정도 큰 가닥은 잡힐 거고, 그리고 항상 얘기하지만 그 솔루션 쓰는 법을 안다고 해서 매출이 올라가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마치 나는 뭔가 대단한 걸 지금 알아낸 것 같아요. 뭔가 성장한 것 같은데 매출은 계속 제자리 걸음이면 거기서 오는 괴리감이 엄청 크거든요. 교육병에 걸린 사람도 되게 많거든요. 필기하고 있잖아요. 막 뭔가를 열심히 하고 막 되게 가치 있는 시간을 보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요즘 특히. 근데 정보가 없어요. 이거는 그냥 판매 방법이고 무슨 학문이 아니잖아요. 그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짜 심플하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상품명 가공 어떤 식으로 해라. 꾸준하게 하루에 무조건 많이 해라. 이거는 재료를 양산하기 위한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순환을 열심히 해라. 세 번째는 무조건 움직이게 해라. 많은 상품을 그냥 올려놓고 일주일째 가만히 있을려서도 안 건드리고 이렇게 있는 것보다는 계속 건드려주는 게 좋거든요. 그리고 네 번째는 많은 제품 팔아와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팔렸던 걸 일단 무조건 놔둬. 이거 5개만 딱 해도요, 6개월만 이 행위를 꾸준히 하잖아요. 그럼 무조건 먹고 삽니다. 제가 장담 안 하는데. 근데 자꾸 하면서 자꾸 딴 거 듣고 이거 듣고 뭐 자기 이제 생각이 짜집게 되면서 본질이랑 자꾸 흐려지는 좋아 보이는 포인트를 쫓아가다 보니까 내 노력이 한 곳에 안 모이고 계속 분산 투자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다 맛은 봤고 반 전문가는 다 되어 있고, 근데 내 생각이 정리가 안 되는 거지. 그게 제일 무서워요. 그런 사람들은 제가 설득을 해도 안 먹혀요. 본인은 많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최적화된 방법은 제가 말씀드린 그 5가지만 한 6개월 이상 쏟아 부어야지 깔리면서 조금씩 올라오는 거예요. 바닥에 이렇게 껌처럼 덜러붙는다고 하죠. 한 개가 폭발적으로 팍 터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바닥에 덜러붙는 껌들이 한두 개씩 늘어나면서 내 바닥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잘 무너지지는 않지만 올라가는 것도 힘들죠. 사원님은 해봤고 사모님도 옛날에 해봤지만 여기서 또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제 말은. 뭐 사원님 같은 경우는 제가 맨날 잔소리 하잖아요. 뭐 가지고 있던 거 버려라. 조그만 것도 한번 핸들링 해봐라. 왜냐하면 본인만의 뭔가 곤조가 생기기 딱 시작한 시점이거든요. 그게 맞을 수도 있어요. 맞을 수도 있는데 1인 창업으로 제가 봤을 때 너무 비효율적인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매출 캐파를 키울 수 있는 방법을 제가 물어보면 몰라요. 모르니까 계속 그 상태에서 계속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머무르고 있는 거죠. 사업할 때 아주 심플하거든요. 내가 3개월 뒤에 매출 오를 수 있고 6개월 뒤에 매출 오를 수 있고 1년 뒤에 매출 오를 수 있는 방법을 아냐 모르냐 딱 물어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사업을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반증이거든요. 자기만의 흐름과 자기만의 곤조가 딱 생겼어요. 내가 이거 해봤는데 요렇게 하는 게 그래도 내가 생각했을 때 마진도 괜찮고 뭐도 다 괜찮아. 그거는 그냥 표면적인 거고 올라갈 계획이 없는 거예요. 그냥 표면적으로 내가 봤을 때 이거 다 짜집게 해서 요게 그냥 제일 좋아 보이네가 끝인 거예요. 예를 들어 저희 얘기 들어보면 자 피루커머스, 제가 피루커머스 정말 솔직하게 오픈하면 지금 한 달에 매출이 나옵니다. 내 셀러 할 때 뭐 한 5분의 1도 안 되죠. 근데 내가 5천이 오르고 5,100만 원이 됐을 때 5,100만 원 밑으로 떨어진 적이 없어요. 1년을 유지하면서. 그러니까 되게 꾸준한 사업인 거죠. 왜냐면 나는 한 사람의 폭발적인 매출로 인해서 내 회사가 성장한다기보다 고루고루 여러 사람이 붙어서 이 사람들이 성장해 나가면서 내 매출이 발생되는 구조잖아요. 여러 명이다 보니까 안정적인 구조랍니다. 한 번에 뿅이 없어요. 왜? 셀러들이 그렇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 사업의 근본적인 본질은 이거예요. 셀러들이 팔았을 때 잘 팔리는 제품 갖다 놓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제품 중에서 1년 동안 한 개도 안 나가는 제품 한 개도 없어요. 어떤 제품은 시즌에 많이 나갈 때 있고 한 달에 3개씩 4개씩 꾸준히 나가는 제품의 유형도 있고 다 제각각인데 악성 재고라 불릴 만큼 안 나가는 제품이 없다. 예를 들어 이 셀러가 우리 걸 막 주문 넣기 시작해. 그러면 거기 구매 후기가 막 달리잖아. 그 상품 올리는 그 페이지 자체에 점수가 먹어 있잖아요. 팔렸던 거 남겨놓을 테니까. 근데 우리가 이 제품의 재고 관리 잘못해서 다시 재입고는 시킬 거지만 임시 품절을 시켜버렸어. 그럼 이 셀러가 품절 처리를 하겠죠. 저희는 다시 재입고를 되더라도 이 셀러가 싸고 왔던 걸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 셀러만의 리스크일까요? 저희는 엄청난 리스크를 재고를 안고 있기 때문에 이 셀러는 그냥 상품만 없애면 돼요. 그 수많은 상품 중에서. 누군가가 다시 그거를 끌고 가든 아니면 있던 사람이 다시 품절을 풀고 다시 판매를 하건 다시 구매 건수가 올라가는데 시간이 걸린다고. 그래서 우리는 있던 재고 관리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셀러들이 불편할 수 있는 CS 좀 친절하게 하자. 왜 그러냐면 저는 맨날 성찰을 하거든요. 사업하면서. 제가 사원님한테도 물었잖아요. 방금. 6개월 뒤에 올라가는 방법, 1년 뒤에 올라가는 방법. 저도 저한테 맨날 묻거든요. 근데 저도 어느샌가 필요해. 신상품 계속 넣으면 올라가겠지. 지금 이제 한 2,000여 종 됐으니까 한 5,000개까지 세팅하면 그래도 얼마 정도는 달성하겠지. 이렇게 무책임하게 하고 있었어요. 작년까지. 제가 이 재무제표를 보니까 안 되겠더라고. 저희 내부적으로도 비상상태예요.
올해 연매출 얼마 달성할 거냐에 대한 목표를 물었을 때 대답을 못 하겠는 거예요. 필요를 옛날에 셀러 할 때 그 습관처럼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셀리어스. 이거 셀러랑 상관없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가장 상관 있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몇 개월 동안 이 작업을 해서 몇 개월 뒤에는 어떻게 될 거고, 그래 시기적으로 지금 이런 작업을 할 수밖에 없겠구나 인지하고 하는 행위라, 그냥 이거 작업은 내가 평생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어떤 작업을 하는 거랑 천지 차이라고. 근데 그 계획을 누가 안 정해줘요? 본인 스스로 설계하고 본인이 본인한테 동기부여해야 되거든요. 자, 피부커머스 중개물, 이제 중개물도 저희가 올릴 거예요. 제 상품 1,800개밖에 안 되거든요. 이제 2,000개잖아요. 근데 이 2,000개도 필요한테만 난 공급할 거다. 왜? 그래야 내 물건을 팔고 싶은 사람이 나한테 올 거니까. 이런 자부심을 했었거든요. 그 이때까지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확장성에 한계가 오는 거예요. 내가 처음에 그렇게 마음먹고 지금까지 해온 거랑 주변에 자사몰도 있고 물건 가지고 있는데 중개물에도 올리고 다 해봐야지 이 생각했던 사람이랑 자사몰 매출만 비교했을 때 똑같아요. 제가 월등히 높아야 되잖아요. 자사몰만 봤을 때. 왜? 나는 자사몰에 몰빵한 사람. 근데 내가 그때 뭘 깨달았냐면 역시 내 거는 진짜 이 큰 시장에서 보면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을 정도의 상품 개수구나 를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중개몰도 올리는데 우리 필요보다 비싸게 올리겠죠. 저쪽에 수수료를 줘야 되니까. 쿠팡 Z배송도 직접 하려고 해요. 소매도.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소매도 뭐도 안 가리고 일단 다 해보려고 해요.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내가 매출 목표로 이렇게 6개월 뒤에 얼마가 나올 거고 7개월 뒤에 얼마가 나올 거고를 내가 적을 수 있으려면요 모든 것들을 다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예상을 못 하잖아요. 대충이라. 셀러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왜 제가 이런 걸 보여드리냐면 생각하는 대로 흘러가요. 일단 필살기 끝나고 일단 매달 끝나고 이래버리면요 그거 그냥 끝나요. 끝나고 그냥 시간은 흘러간다고. 1인 창업부터 시작해서 자수성가하는 게 우리의 꿈이잖아요. 그 모델은 절대 실수가 없어요. 회사 다닐 때 과장이나 팀장이나 부장이나 이사나 내한테 뭐라 그러고 월간 보고 회의 때 막 잘해주는 이런 압박이 있잖아요. 근데 사장 되면요 제일 무서운 게 누가 내한테 뭐라 그러는 사람이 없어요. 본인이 본인한테 동기부여를 굉장히 잘해야 돼요. 올해 안에 얼마 만들어야지 억지로 그냥 말만 이래 뱉을 뿐이지 내 마음속에서 막 그때 보고서 준비할 때처럼 급한 마음이 안 생긴다고요. 이제 나중에 사업하시다 다른 사람들 만나면 잘 되는 얘기밖에 안 해요. 이건 이래서 힘들고요 저건 저래서 힘들고요 라고 말하는 게, 대표가 그렇게 말하는 게 우리 회사의 가장 고민거리고 단점들을 얘기하는 거거든. 그렇게 얘기하는 사장들 없거든. 다 잘 될 것 같아. 끝났다고 얘는 진짜 다들 이렇게 얘기하거든. 그런 부분들을 좀 캐치를 하세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만약 내가 사입에 대해서 자꾸 영상을 보니까 또 사입도 하고 싶네. 사입하는 사람을 만나서 뭐가 제일 힘든지를 물어봐요. 뭐가 잘 되는 거 듣지 마시고 그 사람이 장점이라고 얘기하는 거 하나도 듣지 마시고요. 자, 1호님 상품명 가공을 몇 개 했다고 했죠? 500개? 500개 조금 넘게 500개 조금 넘게. 2호님 400개. 400개. 3호님 2,500. 4호님 1,500개. 제가 봤을 때는 2월 말까지 3,000개 정도는 다 맞추셔야 돼요. 미니멈. 그 방식이 A든 B든 C든 D든 E든 완벽한 게 없어요. 지금은 무조건 많이 양산을 하세요. 그게 아이템 스카우트를 보고 양산하는 속도가 힘들면 조합형으로 내 생각 B로 많이 찍어내든 뭐든지 일단 많아야 돼요. 그리고 팔아보시면서 느껴야 돼요. A, B, C, D, E 다 합쳐가지고 네. 3,000개. 네. 1호님, 2호님도 이제 설날도 끝났고 이제 달려야죠. 연말에는 그래도 웃으면서 뭔가 마무리할 수 있으려면 누적해야 되는 일들 단순 반복을 누가 해줄 수 없잖아요. 지금 직원들이 없는 상태니까. 그런 것들을 본인이 직접 해야 되는 시기예요. 지금부터 달려야 돼요. 그 상품명 가공하는 데이터는 그냥 그대로 두고 이제 쇼핑몰에 그 순환시키는 거는 그냥 무가공으로 그냥 순환시키고. 아니요. 그거는 이제 그것도 얘기할 건데 난 1,000개 단위로 상품 원본 계속 가로는 게 너무 일이 많다. 아직 익숙하지 않다. 그래서 1,000개 단위로 작업 완료할 때마다 가공한 걸로 갈아치워도 되고요. 아니면 오늘 90개 딱 하면 오늘 했는 거 얼른 올리는 사람도 있고요. 근데 그거는 정답은 없어요. 그 DB 원본 상품을 계속 갈아치우는 거에 가장 궁극적인 이유가 뭘까요? 가장 궁극적인 이유. 매출을 높이기 위해서? 아니에요. 아직은 아니에요. 그냥 DB 뽑아내는 거예요. 내가 가공해서 잘 팔렸든 기본 상품명이 잘 팔렸든 그리고 어떤 제품이 어떤 마켓에서 잘 나가든 그거에 대한 정보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리고 내가 소싱한 도매 사이트의 이 공급업자가 주문 처리를 잘 해주는지 CS 대응은 빠른지를 뽑아내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간에 절대 안 된다. 지금은 무조건 많은 제품을 핸들링해서 나만의 공급처 센터 이런 걸 갖추는 중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서 마켓 등급도 올리고요.
여러 가지를 테스트 해본다고 생각을 하고요. 내 DB가 풍부하고 많고 나만의 DB가 정렬이 잘 돼 있으면요, 어떻게 쪼개도 목공을 삽니다. 제가 처음에 할 때는 여러분들처럼 가공하고 순환하는 게 이걸 원하는 건지 몰랐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때 내가 순환할 때 이렇게 했으면 이런 DB 더 먹을 수 있었을 때, 이런 후회가 되잖아요. 그걸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계속 하고 있었다면 그 DB를 그대로 셀러에서 밀어넣으면 바로 수익화 모델이 되잖아요. 근데 저는 그랬다고. 셀러다 그래 동해 사이트 답이다. 셀러 다 집어치고 또 동해 사이트 막 하고. 지금 후회가 되지. 지금 제가 하려고 하는 거 여러분들 하려고 하는 거, 여러분들 판매하면서 하려고 하는 거고, 저는 이제 시스템 만들어서 그 안에서 노가다 떼서 하려고 하는 거. 나중에는 진짜 엑기스만 발라내서 기본 상품명만 가지고 돈 벌 수 있어요. 진짜 이 엑기스 몇만 개만 뽑아내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환 주기는 제가 오늘 정리해서 드릴 테니까, 제가 말하지 않아도 어떻게 돼야 되냐면 가공은 가공대로 가시고요. 순환도 순환 주기대로 멈추지 않고 계속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유출을 한번 해보세요. 셀러들이 한 2년 전부터 엄청 붐돼서 엄청 하는 사람이 많아졌다가 현재 시장 상황을 보면 지쳐서 떠난 사람들이 많잖아요. 안 된다라고 하는 사람이 많았고, 매번 이 패턴이 반복됐거든요. 그러면 위탁하다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게 뭘까요? 조그맣게 사입하는 사람이 엄청 많아지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조금 꼼꼼히 보면 될까요? 신규 상품. 근데 그 공급자 코드 쳤을 때 상품 개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리고 상세 페이지나 썸네일이 좀 일치성이 있는데 좀 허접한데, 그러면 그 사람들 물건 가지고 있을 확률이 좀 높죠. 타는 사람도 많이 없을 거고 그 사람 제품. 그러니까 결국은 이 DB에서 모든 게 다 풀려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셀러 중 이렇게까지 생각하고 그 양측의 플랫폼들을 활용한다고 생각하고 셀러 플랜을 짜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욕만 하지. 순환은 순환대로 하시고, 대신 순환 조건이 큰 덩어리부터 먼저 하세요. 지금 제가 아까 방금 말했던 들어갔을 때 그 사람이 공급하는 제품 많이 오고 이런 거는 그렇게 모으기에는 너무 많아요. 처음에 뽑을 때는 물건이 좀 많더라도 내가 팔아보면서 커뮤니케이션도 잘 되고 등급도 높고 이런 큰 굿즈 애들 있잖아요. 100% 완전 마음에 들진 않은데 그래도 전반적으로 되게 괜찮은 공급처들 일단 큰 덩어리부터 먼저 뽑아내셔야 돼요. 예를 들면 이렇게 해서 공급처를 300개 관리하는 거라. 똑같은 구조인데 3개 업체인데, 근데 얘가 뭐 2만 개 제품이고 얘가 1800개. 처음에는 이렇게 가야 돼. 이렇게 돼버리면 내가 관리해야 될 DB가 한순간에 많아지잖아요. 근데 이렇게 돼버리면 이거 분석한다고 2개, 4개밖에 없는 제품도 분석한다고 시간을 다 보낸다. 일단 괜찮다 싶은 공급처들을 먼저 발라내야 돼. 발라내서 한 3만 개에서 5만 개 사이 됐다. 그럼 그때 이제 이런 것들 보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계속 낀가 넣는 거죠. 이 안에서도 계속 교체가 돼야 돼요. 근데 이거를 처음부터 이렇게 쌓아나가면, 조그만한 공급처들 진짜 많이 쌓아나가면 넣고 빼고를 너무 자주 해야 돼요. 묶음 배송되고 가지고 있는 상품 많다 싶으면 이렇게 큰 덩어리로 팔릴지 안 팔릴지 모르지만 그런 업체들 먼저 죽 끌고 와서 죽 다 팔아보시라고. 이 5개인 업체들만 겁나 많이 찾아가지고 관리해버리면 처음에 하다 지친다고. 매출 올라가기 전에 지쳐요. 그래서 요거 작업할 거고, 그렇게 3개월만 해보세요. 진짜 요대로만 3개월 하면 그래도 순수익 100만 원 안 남겠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거는 가지고 있는 DB를 좀 더 다듬을 거고, 좀 조미료가 필요하면 파워 이딜러 고객만 주고서 한번 달아보고, 괜찮으면 그거 계속 유지하면서 운영하는 전략 한 개 빼먹고 계속 고도화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한 명이 핸들링 할 수 있는 DB의 양이 사업자가 많더라도 한계가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죽여야 되는 시간이 있거든요. 내가 혼자서 이 DB를 굴릴 수 있는 거기에 대한 캐파가 한정이 돼 있어요. 지금 이 순환 안 흐트리면서 관리를 한다? 5만 개가 제가 봤을 때 거의 맥시멈. 잠 거의 못 자면서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그 5만 개가 딱 되고 나면요, 5만 개를 10만 개, 10만 개를 15만 개 늘리는 것보다 이 5만 개를 만들고 나면 5만 개 안에 또 허수가 많이 생겨요. 진짜 잘 팔리는 거 엑기스만 뽑아내도 막 1만 개가 넘어갈 때가 오거든요. 그러면 4만 개는 안 팔리는 데이터는 되게 무의미하잖아요. 좋은 공급사의 제품이긴 한데, 그러면 또 거기서 또 공급처 안에 잘 팔리는 제품들만 상품에 대한 코드별로 또 분류가 되기 시작하거든요. 처음에는 그 공급처나 그 도매 사이트 위주로 뭔가를 했다가 결국은 내가 혼자 컨트롤할 수 있는 캐파가 넘어가 버리면, 그리고 또 팔렸던 게 데이터가 많아지기 시작하면 팔린 상품 기준으로 발라내기 시작해요. 공급처는 제껴. 그렇게 해야지만 관리가 되는 날들이 옵니다. 자연스럽게 열심히 하시면. 막연하게 열심히가 아니라 제가 설명드린 이런 큰 이 톱니바퀴가 굴러가는 걸 이해하시고 시간을 좀 누적시키면 DB가 계속 고도화될 거예요. 이렇게 돼버리면요, 품절 신경도 안 씁니다. 품절 되는 건 나도 그냥 CS가 귀찮아 다 품절 시키고요. 그럼 이 업체 빼고 왜 얘 말고 갖다 넣을 DB들은 더 많은데
엑기스 TV가 더 많아지잖아요. 그럼 본전 제압. 처음에는 그 엑기스 TV 만드는 것도 없어지면 막 가슴 아프고 이런데 나중에 되면 그 감도 무뎌져요. 왜냐면 신상품에 대한 코드들은 계속 들어갈 거니까. 나중에 순수익이 많아지더라도 안전함을 유지하려면 계속 신상품을 펌프질해서 끌어와야 돼요. 가공에 대한 준비물을 하셔야 됩니다. 안 해야 될 때도 있어요. 이건 선택사항입니다. 근데 저는 추천드린 건 일단 이렇게 먼저 하세요. 근데 이 과정에서 그냥 경험만 쌓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공급처 TV를 궁극적으로 우리는 발라내야 되니까 이 행위 자체가 이제 앞으로 돈 벌 나의 재료들을 뽑아내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안에서 이제 쪼개지는 게 이미지를 먼저 하냐, 상품명을 먼저 하냐, 상품명 강화를 또 어떻게 하냐, 이제 이건데 정답은 없어요. 근데 우선순위는 있죠. 제가 저번에 설명드렸듯이. 그리고 이 가공하는 DB, 신제품 DB가 아우러져서 우리가 고도화시키겠죠. 어떻게? 각 마켓과 소통하는 데 있어서 각 상위 노출 포인트, 팔렸던 것들 남겨놔서 주문이 계속적으로 들어오면 누적된 상품 점수들, 페이지 복합적으로 뭉쳐서 고도화가 될 거고, 이게 고도화가 돼서 월의 수익이 괜찮아져도 다시 돌아가서 이 행위들을 계속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메커니즘 계속 뻥빙질하면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제가 계속 순환하고 막 가공 몇 개 있냐 물어보고, 이거를 지금부터라도 계속 인지시키려고 하는 게 뭐냐면 끝나는 작업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돈 벌어다 주는 기계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기계를 멈추면 안 되잖아요. 내 돈을 벌어다 주는 거. 그러니까 그 과정을 그런 기계를 돌린다고 생각하셔야 돼요.